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노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삶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0대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활력을 지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이자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활동을 자극하여 노화를 늦추고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독립성과 이동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출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70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를 맞이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더욱 자세하게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자에게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산이나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발표된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는 신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골량과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은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질량 감소와 강도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자에게 뼈가 쉽게 부러지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중력에 대항하여 뼈와 근육의 부하를 주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춤, 가벼운 조깅 등은 모두 체중 부하 운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가벼운 엮기 운동 등은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신체 활동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며 운동 부족 시 관절의 경직과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비체중 부하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관절염 환자에게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뼈와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뼈와 관절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노년기의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관절의 유연성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운동은 노년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햇볕을 쬐며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 2030분 정도의 햇볕 아래에서 운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의 화학적 변화를 촉진하여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데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75세의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져 있어 쉽지 않았지만 요가 수업을 통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요가를 시작한 이후로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여러 건강기관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에 약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개인의 기호와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는 운동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하루하루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활동 지속하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활동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건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뉴스에서는 퇴직 후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 노인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 활기를 더해 주었으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에서는 취미 활동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원 닦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뇌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활동이나 동물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으로 개인의 경력과 경험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지적 성장과 자기 개발을 촉진하며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결국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독과 우울을 피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에 새로운 목적과 활기를 더해줍니다. 자원봉사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또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뇌가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치매와 같은 인지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중 하나로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은 연결과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전면허 유지와 활동성 증진하기입니다.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과 이동성을 보장해주며 이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율성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해 줍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주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은 단순히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도 공간인지 능력과 반사신경을 자극하여 뇌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뇌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령운전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을 통해 자주 외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이 노년층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안전 운전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청력, 반사신경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운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운전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나 후방 카메라 등의 장치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문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는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서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이며 이는 개인의 독립성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운전면허 유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70대의 적절한 신체 활동, 사회적 참여, 그리고 이동성 유지에 중점을 둔 생활 방식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노후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이동성이 결합된 생활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70대라는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80대, 90대에도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주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70대에는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 및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하므로 적절한 섭취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두뇌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70대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의욕을 되찾고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며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젊음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70대는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생활 방식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0대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인생의 멋진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여정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